어서 오세요.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어두운 조명 속 소파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저는 소파에 앉으며 옆을 쳐다봤어요. 남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 씨? 민호 씨?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20년 지기 친구. 가끔 모여 밥 먹던 그 사람. 강민호가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온몸이 얼어붙었죠.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황한 민호 씨가 벌떡 일어서는 순간 제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바지 위로 드러난 윤곽. 믿을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저게 진짜야? 숨이 턱 막혔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2세 박미란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고 남편 이철수와 결혼한 지 23년째예요. 아들 하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이제는 군대 가 있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했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죠.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거래처에서 외상값을 못 받아서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집도 넘어갔어요. 전세로 옮기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죠.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사업 실패 이후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고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재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여보, 일이라도 알아보지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도 많은데 누가 써주겠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무너질 수만은 없었어요. 제가 나서야 했죠. 낮에는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했어요. 빚 이자에 생활비에 아들 학비까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마트 동료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란 씨, 혹시 저녁에 시간 있어?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해 줄게. 무슨 일인데요? 노래방 도우미야. 시간당 3만 원 받아. 하루 4시간만 해도 12만 원이야. 노래방 도우미라는 말에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결국 저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의심할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친구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다고 거짓말했어요. 가로등 노래방. 부천역 근처 뒷골목에 있는 작은 노래방이었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죠.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최 사장이라고 불렀죠. 아, 박미란 씨 왔어요? 일 어렵지 않아요. 손님들 술 따라주고 노래같이 불러주고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만 잘 들어줘도 돼요. 단, 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은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우리 업소는 깨끗하게 운영하니까.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너무 긴장했어요.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죠. 회사원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저를 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아줌마 오늘 기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손님들은 대부분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집에서 소외당하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몸이 아니라 위로였죠. 3개월쯤 지났을까요? 일에도 익숙해지고 단골 손님도 몇 명 생겼어요. 돈도 제법 모았죠. 낮에는 마트 계산원, 밤에는 노래방 도우미. 이중 생활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술만 마시고 저는 혼자 벌어서 빚을 갚아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쯤 됐어요. 8번 룸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최 사장이 손짓했어요. 미란 씨, 8번 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정돈했어요. 그리고 8번 방 앞에 섰죠.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TV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소파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소파에 앉으며 옆을 쳐다봤어요. 남자도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미란 씨?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도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강민호. 남편 이철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친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양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함께 갔던 사이. 그런 민호 씨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민호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들키면 안 돼. 민호 씨, 이건 민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란 씨, 진정하세요. 일단 앉으세요. 하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어떡하죠? 철수 씨한테 말할 거예요? 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 안 해요. 제가 여기 온 것도 비밀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렸죠. 민호 씨도 저만큼이나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미란 씨,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민호 씨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란 씨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어요. 철수 형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몰라요. 절대 알면 안 돼요. 왜 이런 데서 일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전에 남편 회사가 부도났어요. 빚이 많이 생겼죠. 남편은 충격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낮에는 마트에서 일하고 밤에는 여기서.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몰랐어요. 민호 씨는요? 왜 이런 곳에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요. 무슨 수진 씨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민호 씨 부인 정수진은 제 또래였어요. 평소에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마주쳤죠. 겉으로 보기엔 금슬 좋은 부부였어요. 민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린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부부 관계요. 민호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희 성생활이 맞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나눌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하면 민호 씨가 맥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제가 너무 커요.
네. 저 그게 너무 커서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아, 처음엔 몰랐어요. 민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땐 괜찮았거든요. 근데 점점 수진이가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크다고 무섭다고. 그러더니 나중엔 아예 거부하기 시작했죠. 민호 씨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거죠. 수진이 얼굴 보면 알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더 상처예요. 그럼 지금은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남남처럼 살아요. 그 같은 집에 사는데 말도 거의 안 해요. 방도 따로 써요.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도 비슷했거든요. 남편이랑 정말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안 했어요.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로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죠. 저한테 관심도 없었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거의 3년째 그런 거 안 했어요. 민호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만 마시고 무기력하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죠. 우린 비슷하네요. 민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둘 다 외로운 사람들. 그렇네요. 저도 같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 친구들한테도 못하는 얘기. 그런데 민호 씨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왔죠. 미란 씨. 민호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오늘 여기서 만난 거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저도 미란 씨한테 말 안 할게요. 네. 비밀이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냥 대화만 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상처를, 고민을 나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이제 나가봐야겠어요. 민호 씨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미란 씨. 이렇게 마음 놓고 얘기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저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호 씨 얘기 들어주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네요. 민호 씨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미란 씨, 혹시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얘기하러요. 미란 씨랑 대화하니까 좋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민호 씨가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일주일 후 금요일. 민호 씨가 정말 다시 왔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저를 지목했죠. 미란 씨 있어요? 8번 방으로 보내주세요. 최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미란 씨 인기 많네. 단골 생겼어. 저는 8번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 씨가 벌써 앉아 있었죠.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미란 씨. 그날도 우리는 노래 대신 대화를 나눴어요. 일상 얘기, 옛날 얘기, 꿈꿨던 미래 얘기. 시간이 정말 빨리 갔죠. 미란 씨, 사실 일주일 내내 오늘만 기다렸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죠.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매주 금요일이 되면 민호 씨가 찾아왔고 우리는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눴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란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란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집에 가서도 회사에 있어도
미란 씨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민호 씨, 저도요. 제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민호 씨 생각 많이 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린 서로 가족이고 민호 씨가 제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알아요. 알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죠. 민호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20년 넘게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민호 씨 품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는 기분이었죠. 민호 씨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란 씨, 오늘 저랑 어디 갈래요? 어디요? 저도 숨이 가빠졌어요. 조용한 곳.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 저는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네. 가요. 노래방을 나와 민호 씨 차를 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민호 씨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미란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저도 원해요. 제가 대답했죠. 떨리는 손, 거칠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큰 게 세상에 있어? 수진 씨가 왜 힘들어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크기가 절대 아니었어요. 상상을 초월했죠. 미란 씨, 무서워요? 민호 씨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저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이요. 너무 커요. 처음엔 정말 두려웠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느껴졌어요. 여자로서 채워지는 느낌.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민호 씨도 달라 보였어요. 정말 행복한 표정이었죠. 미란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저도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우린 밤새도록 서로를 확인했어요. 새벽이 됐을 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어요.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죠. 미란 씨, 후회 안 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전혀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밤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이가 됐어요. 2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호 씨와 시간을 보내고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근처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어요. 집에 가기 전에 화장을 지우고 옷도 갈아입어야 했죠. 편의점 화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소주 2병이랑 오징어 하나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왜 남편이 여기 있지? 집에 있어야 하는데.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남편이 계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남편 친구 박동수였어요. 남편 고등학교 동창이죠. 가끔 집에 놀러 오던 사람이었어요. 야, 철수야. 요즘 미란이는 어디서 뭐하냐? 동수가 물었어요. 밤마다 친구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돈 벌려고 고생이 많아. 그래? 근데 철수야, 너 한 가지 이상한 거 모르냐? 뭐가 며칠 전에 말이야. 내가 부천역 근처 지나가다가 미란이 비슷한 사람 봤거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들킨 건가? 비슷한 사람? 누구? 남편이 물었어요.
노래방에서 나오는 여자였는데 뒷모습이 미란이랑 똑같더라고. 근데 설마 하고 그냥 지나쳤지. 미란이가 노래방 도우미를 할 리가 없잖아. 남편이 웃었어요. 야, 그게 우리 마누라일 리가 있냐? 걔는 지금 설거지하느라 바빠. 그렇겠지. 내가 착각한 거겠지 뭐. 두 사람이 편의점을 나갔어요. 저는 화장실 안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는 거 아닐까? 하지만 민호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저는 다시 외로운 삶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동수와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왔어? 남편이 힐끗 쳐다보며 말했죠. 네. 일 끝나고 왔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근데 미란아,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동수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뭐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몰라. 그냥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엔 맨날 찌푸리고 있었는데 요즘은 좀 생기가 도는 것 같아. 일 덕분에 몸을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봤죠. 동수 말이 맞았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고 있었죠. 민호 씨 때문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민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 씨, 저 방금 남편한테 들킬 뻔했어요. 남편 친구가 절 봤대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요? 걱정 많이 했겠어요.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저는 마트 일을 마치고 민호 씨를 만났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미란 씨, 어제 무슨 일이에요? 민호 씨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동수가 저를 봤다는 것, 다행히 확신하진 못했다는 것. 위험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언젠가 들킬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만 만나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 씨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란 씨, 우리 노래방 말고 다른 데서 만나요. 조심스럽게. 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미란 씨. 민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 사실 수진이랑 이혼하려고 해요. 네. 제가 놀라 물었죠.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어차피 우린 끝난 사이예요.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요? 저도 남편이랑 그래야 하나요? 민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란 씨가 원한다면요. 하지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미란 씨 인생이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미란 씨 편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이혼을 해야 할까? 이대로 살아야 할까? 민호 씨는 정말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도 동의했대요. 오히려 수진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말했어요. 미란 씨, 다음 주면 제 이혼이 성립돼요. 정말요? 네. 수진이랑 합의했어요. 재산도 반반 나눠요. 이제 자유예요. 축하해요, 민호 씨. 제가 말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란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 씨가 물었죠.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모든 게 들통났어요. 저는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죠. 10시쯤 됐을 때 갑자기 노래방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 이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술에 취해 있었죠. 미란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남편이 소리쳤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아니라 내가 동수한테 들었어. 내가 여기서 일한다고. 동수가 며칠 전에 또 너 보고 확인했대. 최 사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손님 조용히 하세요. 나가세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당장 집에 가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어요. 밖에 나오자마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그게 내가 할 짓이야? 당신이 뭘 해줬는데요? 저도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3년 동안 당신은 집에서 술만 마셨잖아요. 제가 혼자 돈 벌어서 빚 갚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노래방 도우미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건 당신이에요. 남자가 가장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린 서로 소리를 질렀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죠. 이혼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뭐? 이혼? 남편이 비웃었어요. 좋아. 이혼하자. 근데 너 한 푼도 못 가져간다. 마음대로 해요. 저도 빈손으로 나갈게요. 저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만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꺼져.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 저도요. 저는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한참을 거리를 헤매다가 민호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란 씨? 민호 씨, 저 집 나왔어요. 남편이 다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저는 울면서 위치를 말했어요. 30분 안에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민호 씨가 차를 몰고 왔어요. 저를 태우고는 자기 집으로 갔죠. 민호 씨는 이미 수진 씨와 별거 중이었거든요. 혼자 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죠. 미란 씨, 이제 괜찮아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이제 우린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는 쉽지 않았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죠. 남편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 마누라가 노래방 도우미 하다가 다른 남자 만나서 집 나갔다고. 마트에도 알려졌어요. 사장님이 저를 불렀죠. 미란 씨, 소문 들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만둘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친했던 동네 언니들도 연락을 끊었죠. 손가락질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친구 부인이랑 바람났다고. 민호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민호 씨 집에 앉아 있었어요. 미란 씨, 우리 서울 떠나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어디로요? 강원도 산골 마을. 제 외삼촌이 거기 작은 집 하나 갖고 계세요. 비어 있대요.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요. 여기선 못 살겠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죠. 우리 인생이 가방 2개에 다 들어갔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 인제군 어느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은 정말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조용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우리는 마을 사람들한테 부부라고 소개했어요. 아직 이혼은 정식으로 안 됐지만 곧 할 예정이었죠. 민호 씨는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농협에서 사무 보조 일을 하게 됐죠. 저는 집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마을 할머니들한테 배워서 김치, 장아찌 같은 거 만들어 팔았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돈도 별로 없고 마을 사람들 눈치도 보였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사인하고 보내.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서운하거나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민호 씨도 수진 씨와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이제 우린 정말 자유였어요. 미란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어느 저녁 민호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 씨,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네, 결혼할게요. 우리는 조용히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행복했어요.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반찬 가게는 제법 잘 되고 있고 민호 씨도 농협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 씨가 옆에 있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죠. 밤에는 서로를 안고 잠들어요. 가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와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지금은 취업 준비 중이래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어느 저녁 민호 씨와 마을 뒷산에 올랐어요. 석양을 바라보며 앉았죠. 미란 씨, 후회 안 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단 한 번도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어요. 주황빛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어요. 친구 부인이랑 바람났다고, 노래방 도우미랑 눈이 맞았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외로움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아내한테 거부당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였어요. 구원이었죠.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대가는 있었어요. 집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어요. 하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진짜 행복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해요. 옆에 민호 씨가 있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산책할 때도 행복해요. 밤에 민호 씨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생각해요. 아, 내가 드디어 사람답게 사는구나. 여자로 사는구나.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외로운 분 계신가요? 결혼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분? 같은 집에 사는데 남남 같은 분? 용기 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저는 5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민호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미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네. 평생 함께 해요. 석양이 저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죠.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진짜 사랑을 선택할 용기. 세상의 시선을 이겨낼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